네, 안녕하세요. 인도어 스포츠에서는 2018년 신년 기획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자, 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실 이현욱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변호사님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시죠? 네. 좀 지난 방송 때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또 굉장히 뭔가 해야 될 얘기를 못 한 것 같고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또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첫 회다 보니까 약간 좀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또 활약해 네.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을 보신 주변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 성남에 그 판교 있는 기업 임원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 나와서 e스포츠하고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왕 나서서 하는 김에 화끈하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물론 뭐 제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게 지역에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로 지역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서 이게 발전시키자 이런 것이 주다. 네. 당신들도 좀 지역에 좀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이 성남에서 이 성남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정말 이 성남이 우리 변호사님의 터전이시네요, 정말 말 그대로. 뭐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성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울 사람이라고 예. 그럽니다. 제가 또 우리 이재명 씨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지 않나요? 예. 또 네, 이렇게 예. 친분을 직접적으로 예.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변호사님의 활약, 좀 화끈한 활약 제가 또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주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e스포츠가 이제 산업을 계속 산업화를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발전을 사실 가로막는 이런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e스포츠를 좀 진흥하겠다 이런 방향은 뭐 말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법률도 만들어 뒀고 이렇지만 크게 이제 이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프라는 네.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네. 또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도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전용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 좀 있어줘야지 우리가 그 e스포츠를 많이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리그도 해야 되고 또 구단들도 좀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오히려 구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문화 이렇게 꼽히기 위해서는 이것을 꼽힐 수 있는 그런 토대로서의 그런 법적 제도적 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스포츠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게임을 e스포츠화 했을 때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규율 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그런 규율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e스포츠를 막 키워놨더니 나중에 너 이제 하지 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산업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법적 규율, 제도적 정비가 또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저작권 문제라고 하면 e스포츠 게임 산업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그 네. 문제는 좀 조급히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일종의 토대 같은 것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또 게임이라는 저작물을 이용해서 e스포츠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리 관계가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전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e스포츠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 놓는 것이 e스포츠를 꽃피우게 하는 어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
사실 이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좀 묘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예측 가능한 그런 규율들을 공통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이해관계자들한테만 맡겨둬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국가가 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또는 뭐 지방정부도 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방정부 같은데 만약에 이런 규제 권한이 대폭 이양이 되면 네.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을 통해서 규제 권한이 이양되면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모아서 또 이게 게임사하고 또 이 e스포츠 관련자들 같이 관련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가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냐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딱 정해서 그걸 다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e스포츠화 하는 거 우리는 오케이다. 이렇게 되면 그 예측 가능한 딱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산업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진행되면 뭐 표준 약관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저작권에서의 공정 이용 같은 그런 개념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점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실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특별한 일, 특별한 이런 해결점을 좀 네. 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제도적인 부분들, 제도를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일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든지 장애물은 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를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개선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e스포츠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통해서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스포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네. e스포츠에 자연적으로 투영이 되죠. 근데 e스포츠는 이제 그 산업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네. 게임 자체도 산업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온라인 게임으로 오면서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죠.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은 원래부터 강국이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이 게임 컨텐츠 산업 또 e스포츠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이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 주목하지 못하고 육성하지 못하면 외국에 다 뺏기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애니메이션 산업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꼽힐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뭐 불량 만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은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일본 만화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다 들어온 것들을 이제 결국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게 문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방 사회니까 개방 국가니까 외국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 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을 좀 꽃피우고 활짝 꽃피우게 해서 외국에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고 또 우리는 우리 걸 또 문화적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국민들이 또 많은 부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그러니까 규제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율을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활짝 꽃피워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네. 또 외국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네. 그게 또 만들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접근을 너무 좀 단선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으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게을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 e스포츠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e스포츠에 투영되고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근본적으로 그 게임이 주는 부작용 때문에 생긴 건데 그 부작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져서 계속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에 대해서 네.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면 아.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테고 저 역시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크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첫째는 사행성 문제입니다. 네. 예,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행성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은 e스포츠는 뭐 사행성 문제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게임이 원래 좀 이제 스릴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 좀 포함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자체를 도박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행성 문제는 계속 불거져 왔고 뭐 지금도 뭐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뭐 게임에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행성 이슈들 뭐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행성 문제를 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행성이니까 하지 마 이런 거냐. 그러면은 산업을 싹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사행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용자 보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있는 게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네. 게임 관련된 건데요.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 예, 네. 이게 세계 최초로 설립한 것인데 그런 그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잘 이렇게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굉장히 귀중한 노력인데 이런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굉장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보호 방안도 여러 어떤 층위가 있습니다. 예, 층위가 있는데 그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게임에는 A 타입, 이런 게임에는 B 타입, 이런 게임에는 C 타입 이런 식으로 게임마다 보호 수준이 조금씩 달라야 돼요. 오, 맞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의 유형이나 그 형태에 따라서 네. 그런 사행성 문제가 별로 없는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사행성 문제 좀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조금 보호 방안을 좀 하고, 좀 강할 것 같으면 좀 센 보호 방안을 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확대해서 산업적인 가능성은 계속 키우면서 부작용만 탁 줄이는 그런 좀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제 청소년 보호에서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또 게임 이용자 그런 과몰입 문제에도 이제 이용자 보호 방안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게임 이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그렇죠. 게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 최고 좋은 거는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예, 셀프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오. 두 번째는 그 잘 안 되면 이제 경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럼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당신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당신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뭐 네. 설문조사에 한번 응해라. 안 네. 그러면 게임 이용 못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잘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네. 그런 노력들을 장치를 잘 설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별로 안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전부 없애버려. 아니 하지 마. 그러면 사실 전부 없앨 수 그쵸? 있습니까? 네. 우리 게임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인이 그쵸. 즐기는 문화인데 우리나라 게임만 죽이고 외국 게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정밀하게 세련되게 접근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 보호 문제가 가장 관련 깊은 등급제. 네, 맞습니다. 등급제도 바로 말씀드릴까요? 등급제도 사실 네. 이게 게임과 매체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제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는 미리 등급을 받아야만 유통을 할 수 있게 제도해 놓고 있고 등급을 안 받고 게임 유통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아주 엄격한 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동향하고 좀 안 맞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네. 또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 자체를 안 하죠. 또 유럽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법률로 사전 등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시장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유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서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게임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등급제를 법정 사전 등급 분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법정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책 하나 이렇게 발간할 때도 납본을 했어요. 납본 필증 이런 게 있었고요. 과거에 모든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다 사전 등급 분류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등급 못 받으면 아예 상영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가로 당당하게 가려면 이제 사전 등급 분류를 계속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등급 분류 제도를 자율 등급으로 갈 거냐. 당장은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전 등급 분류 안 하면 정말 이 문제 있는 컨텐츠, 문제 있는 게임들이 많이 유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청소년 유해물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당장 하자. 이렇게는 못 하지만 방향 자체는 우리가 민간 자율로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보완 장치. 그러니까 보완 장치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정 사정 등급 분류제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자율 등급 분류로 간다는 전제 아래 다른 보완 장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컨텐츠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요. 뭐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컨텐츠, 특히 청소년 유해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게 되면은 광고를 못합니다. 엄격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되면 이렇게 유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후 관리 그리고 앞에 그런 등급 분류 자체는 좀 자율 등급 분류로 할 수 있게 잘 정비를 해서 좀 이런 제도들을 좀 선진화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용자 보호에도 또 청소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 정말 제가 되묻지 않아도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진짜 너무나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e스포츠의 저작권과 나머지 또 저작권 이제 인식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사행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그리고 뭐 과몰입이라든지 등급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어떤 점은 조금 더 규제를 하고 이런 점을 좀 앞으로 더 개선을 시키겠다. 저는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 그 자치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려고 할 게 아니고 특히 성남 같은 데는 좀 규제 경을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지금 60%가 성남에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60% 성남에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제 권한을 좀 지역에 넘겨라. 그러니까 e스포츠 및 게임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에 넘기면 지역에서 정말 합리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산업적,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게 정말 연구해서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 꼽힐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역량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성남은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규제와 네, 강화까지 그렇죠. 정말 한꺼번에 네. 다 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제도를 지역에 맞게 네. 설계해서 또 학부모들 요것도 잘 받아가지고 문제 안 네. 생기도록 아주 중요하죠. 애들이 네. 뭐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 되죠. 또 뭐 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게임은 그냥 여가로 즐기는 것이지 그게 뭐 음. 일상생활 팽개치고 할 일은 사실은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한테 넘기면 저희가 한번 멋있게 설계해서 잘 또 부작용도 없애면서 산업분 네. 육성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현욱 변호사님의 화끈한 이제 설계 계획, 네. 앞으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네. 성남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얻고 간 그런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현욱 변호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저도 그리고 우리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해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저희는 이현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현욱 변호사님 모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